안녕하세요. 강의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이번 강의는 증여세 없이 가장 안전하게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현금 3억까지 증여세 빵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발의한 증여세 공제한도를 성인 자녀 5천만원에서 1억원, 미성년자는 2천에서 5천만원으로 물가 상승과 재산가치 상승을 반영을 해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요. 2004년 개정 후 무려 8년 동안이나 묶여있던 증여공제 한도를 정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올해 중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증여공제 한도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최근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잘 시청을 해보시고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에서 증여재산 공제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직계 존속이 성인은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본 규정은 2014년 개정 후에 무려 8년 동안 그대로 적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인상을 보시면 성인은 5천에서 1억으로, 미성년자는 2천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참고로 2021년 증여세수는 8조 614억 원으로 2014년 증여세수보다 무려 10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정부도 무조건 세수만 증액시킬 것이 아니라 증여공제 한도를 물가와 재산가치 증가분을 적극 반영을 해서 올해는 반드시 공제 한도가 인상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5천만 원은 자녀 결혼시키고 방 한 칸 얻어줄 수도 없는 적은 금액이라는 불만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중에 닉네임 사랑해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녀에게 현금 증여 한도가 10년에 5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10년이 안 되었지만 현재 증여 금액이 4천만 원이면 이런 경우에 증여 신고를 해야 되나요? 만약 신고를 아니하면 불이익이 있는지요? 10년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증여세 신고는 강제 규정이 아니고 이미 협조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만 신고를 하는 것이 추후에 훨씬 더 유리하겠습니다. 왜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10년 기간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증여세 신고 기한 및 신고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겠는데요. 예시를 보게 되면 증여일이 6월 15일이라면 6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신고 기한은 9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 방법으로는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직접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신고를 하셔서 신고세액 공제 3%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증여세 무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최고 40%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여세 공제 한도 미달인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가 훨씬 유리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여세를 신고를 했다면 신고자는 훗날 자녀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자금 출처 소명 시 국세청에 신고 내용이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백한 소득 자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무신고자는 증여세 신고 내역이 국세청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 출처 능력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겠습니다.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주식 등 정책과 제도가 바뀔 때 투자와 생활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댓글이나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제가 시간이 될 때 검토 후 친절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증여세 무신고 시에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라는 부인은 오래전 남편으로부터 5억 9천 현금 증여를 받고 6억 미만이기 때문에 공제 미달로 무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주식과 부동산 등에 투자를 잘해서 10년 후에 수십억의 자산가로 보유 재산이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국세청은 소득이 없는 부녀자의 고액 부동산 취득자로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오래전에 증여받을 당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또한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내역이 없기 때문에 자금 출처를 인정받지 못하여서 수억의 증여세를 추징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해서 훗날 자녀나 배우자 등이 부동산 등을 취득을 할 때 자금 출처로 정당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강의 서두에 사랑해님께서 증여재산 공제 10년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아주 질문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대부분 막연히 10년이라는 기간만 알고 있을 뿐이지 과연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 즉 누계 합산 금액이 증여재산 공제액에 미달을 하게 되면 증여세가 없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동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직계 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일인, 한 사람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상속증여세법 제53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종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을 누계 합산해서 공제 한도 금액만큼만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성인 1억, 미성년 5천만 원까지 증여 공제 한도가 증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10년이라는 기간을 이해하기 쉽도록 화면상의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2019년 12월 31일 마지막으로 증여를 받았다고 하면 제일 마지막으로 증여받은 날을 기점으로 해서 10년 이내의 기간이기 때문에 201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0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사람은 10년마다 한 번씩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증여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20년 1월 1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증여 재산 공제는 10년이 지나가면 다시 리셋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이후부터 증여재산 공제액이 1억으로 대폭 확대가 되기 때문에 본 규정은 여러분들께서 매우 주의 깊게 강의를 들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직계 존속의 증여재산 공제액인데요. A는 2015년 5월 1일 부로부터 3천 수증, 또 2022년 6월 21일 모로부터 5천 수증 합계 8천만 원을 수증을 받았다고 한다면 부모는 동일인이기 때문에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5천만 원은 부로부터 3천만 원 공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모로부터 수증받은 5천만 원 금액은 이미 부로부터 받은 3천만 원 증여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모로부터 받은 증여 공제는 2천만 원만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합계 8천 중에서 3천만 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계 존속의 증여재산 공제 그룹을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라는 것은 수중인을 중심으로 해서 직계 존속 그룹과 기타 친족 그룹으로 나눠질 수 있겠는데요. 직계 존속 그룹이라는 것은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를 포함하게 되겠고요. 기타 친족은 6촌인의 혈족과 4촌인의 친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여기에 포함이 되겠고요. 증여재산 공제에서
성인에 속한 자는 만 19세 이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여가 둘 이상의 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증여 공제를 하겠고요. 둘 이상이 동시에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안분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알기 쉽도록 증여재산 공제 사례를 한 가지 더 소개를 하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A는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3천만 원, 할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 외할머니로부터 7천만 원을 수증받았다고 하는 경우에 증여받은 합계 금액은 1억 5천이 되겠는데요. 이때 증여 공제는 동일 그룹으로부터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는 한도인 5천만 원만 적용이 되며 나머지 1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부터 증여 공제 한도가 성인 1억, 미성년 5천까지 증액이 되는 경우에 증여세 없이 3억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태어나자마자 1세 때 5천, 11세 때 5천, 10년 후인 21세 때 1억, 31세 때 1억, 합계 3억까지, 즉 자녀가 31세인 결혼 정년기까지는 무려 3억이라는 금액을 증여세 한 푼 없이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 공제는 나이가 어릴수록 빠를수록 절세 혜택에 매우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차 증여재산 합산 과세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여재산 공제액도 10년 누적액을 합해서 공제를 하는 것이고 증여재산 합산 과세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차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재산가액을 누적 합산해서 세액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인에는 배우자가 포함이 되겠고요.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 어머니로부터 1억을 수증받은 경우에 합계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율을 적용을 하겠고요. 단 기납부 증여세액은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10년 이내에 여러 번 이루어진다면 최종 증여받은 시점에 증여세 계산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며 증여 공제액도 한도 금액만큼만 공제가 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모두 종합을 해서 증여세 계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2015년 1월 7일 부로부터 3천 수증, 2019년 5월 9일 할머니로부터 1억 수증, 2021년 6월 21일 모로부터 7천 수증, 합계 2억 원을 수증받은 경우에 증여세액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증여재산 누적 합계액이 2억, 증여재산 공제액은 5천만 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율 20%를 곱하고 누진 공제액 1천만 원을 차감을 해주면 산출세액은 2천만 원이 되겠는데요. 2천만 원 중에서 만약에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증여세 신고세 공제 3% 60만 원을 차감한 납부할 증여세는 1,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증여세 계산 사례에서 보듯이 최종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 누적 합계 금액에서 증여 공제 가능액은 직계존속 그룹인 부모나 조부모, 외조부모를 모두 합산해서 5천만 원만 가능한 것이고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 또한 10년 이내에 동일인의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는 증여세 2월 과세 규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 등의 특정 자산을 증여를 한 후에 그 재산에 대해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제도가 증여세 2월 과세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로부터 수증받은 부동산 등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자를 증여일이 아닌 당초 부모가 취득한 날짜로 소급을 해서 양도세를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A는 2022년 6월 21일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5년이 채 되지 않은 3년 후에 주택을 양도를 했을 때 양도세 계산 시점에서 주택의 당초 취득일이 증여 시점인
6월 21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2015년 3월 8일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도세 금액이 훨씬 많아지게 되겠는데요. 본 제도는 양도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증여를 통해서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여세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유튜브에서 산울TV를 검색하시면 각 세목별로 상세히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